이영수의 기업도장 깨기. 자, 오늘은 원익 QNC에 대해서 한번 박연섭 PD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는 어떠한 회사인가요? 반도체 우리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반도체 장비가 깔리면 이제 반도체 생산이 되잖아요. 웨이퍼에다가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하죠. 이제 공정들을 하면 이게 보통 진공 체인버 안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진공 체인버 안에서 플라즈마라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웨이퍼를 때리거든요. 보통 이제 식각에서 많이 그렇긴 한데 웨이퍼를 때리면 그 주변에 있는 부품들도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아줘야 됩니다. 소모품이라고 그러죠. 공정 소모품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정 소모품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쿼츠라는 소재가 있고요. 실리콘이라는 소재도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소재도 있고 알루미나 같은 소재들도 있는데 원익 QNC는 쿼츠 앤 세라믹, 자, 이름 그대로 쿼츠 쪽에서 국내 1위 업체고요.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2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시장 점유율도 가동 1위 하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제 반도체용 파츠 시장을 좀 분류를 해보면 작년 기준으로 연간으로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라인에서 매년 교체되는 금액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6조 원 중에서 4조 원 정도가 쿼츠입니다. 이 파츠의 대부분은 쿼츠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몇천억 정도 규모가 이제 실리콘, 3, 4천억 정도가 실리콘 카바이드, 뭐 이런 식입니다. 혹시 원익 QNC의 연역이나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원익 QNC는 원익 그룹에서 분사가 된 거고요. 지금은 이제 원익 IPS도 있고, 원익 QNC도 있고, 원익 머티리얼즈도 있고, 원익 그룹이 형성됐는데요. 다 이제 이렇게 원익 홀딩스에서 분사가 돼서 사업부들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쿼츠 쪽에 부품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원재료를 사와야 되는데 원재료를 경쟁사한테 좀 많이 사온 거죠. 그래서 경쟁사 쪽에서 자꾸 사오다 보면 기업의 지속 가능성, 영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모멘티브라는 회사가 이제 첨단 머티리얼 쪽을 많이 하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서 쿼츠 사업부만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쿼츠 원재료하고 쿼츠 가공 이런 것들을 이제 수직 계열을 한 거고요. 이런 것들을 원재료를 사와서 유리같이 이렇게 보통 고순도 유리로 만들어요. 이제 쿼츠 유리 가지고 만들고 이걸 또 CNC 가공, 기계 가공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쿼츠를 왜 반도체에서 많이 쓰냐면 우리 실리콘이잖아요. 반도체라는 건. 실리콘은 주변에 다른 머티리얼하고 붙여놓으면 좀 오염이 되거나 거기 또 이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데 불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하고 가장 좀 물성이 그래도 좀 거부 반응이 없는 게 쿼츠라는 소재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라는 것 자체가 또 위에 케미컬도 많고 가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쿼츠 웨어도 이렇게 쓰다 보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짧게는 뭐 2주, 길게는 뭐 6개월 정도 되면 갈아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익 QNC 특히 1분기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70% 이상 상승했다고 해요. 현재 실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분기 매출은 이제 1817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340억 정도 나왔는데요. 당초 가이던스보다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2분기도 뭐 1분기 수준의 실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슬로우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뭐 계절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올해 연간으로는 영업이익이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되고 있고요. 이익이 이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요즘에 경기 침체 온다고 막 불황이라고 하고 있는데 왜 얘는 좋냐면 원재료를 내재화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익 QNC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TSMC 등이 있는데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는 현재 어떤 편인가요? 아무래도 반도체 팹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지금 미국이 보조금 태워가지고 미국 자국 내에다가 수십 개의 팹을 신규로 깔아야 되고 계속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가 계속 나왔잖아요.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수요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라인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면 장비가 채워지면 반도체 생산되기 시작하고 그럼 바로 교체 수요가 일어나는 거죠. 이런 파츠 업체들은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좋은 편이에요. 라인이 돌아가면 계속 수요가 나온다. 어떻게 보면 구독경제 뭐 그런 거죠. 네, 안정성 있게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첨단 공정을 많이 하잖아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5나노, 4나노 공정이고 디램 같은 경우는 16나노, 14나노 뭐 이런 수준이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또 단수가 높아지죠. 기존에 128단에서 176단까지 이제 고단화가 되면 그거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플라즈마를 짧고 강하게 때려야 됩니다. 강한 플라즈마에 노출되는 파츠가 더 빨리 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갈아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엔 좀 트렌드는 이 파츠를 갈아주는 것도 중요한 건데요. 이 파츠를 갈아주려면 생산 라인을 세워야 되죠. 대규모 장치 산업 입장에서는 가동률이 되게 중요한데 생산 라인을 세운다라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게 하지? 그러면 부품을 가는 것보다는 부품에다가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세정을 해서 더 오래 쓰게 해보자 라는 좀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됐고, 원익 QNC도 이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빈이라는 회사를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파츠에 코팅, 뭐 에어로졸이라든지 PVD, 스퍼터링이라 그러죠. 그런 공정을 통해서 파츠를 더 강하게 오래 쓸 수 있게 하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익 QNC의 향후 투자 포인트가 궁금한 것 같아요. 이 파츠 업체들은요, 굉장히 실적 안정성이 좋은 편입니다. 장비 업체들은 실적이 엄청 좋았다가 엄청 안 좋아졌다가 들쭉날쭉한 편인데, 이런 회사들은 일단 반도체 라인이 돌아가면 꾸준하게 매출이 나오고 이익도 꾸준하게 지속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시장에서 밸류도 제대로 좀 인정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